근데 자산의 양도 금액이 입금에 해당되는 것과 대응하여 자산의 양도 당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장부가액은 손금으로 인정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필기를 할 거예요. 필기 시간 좀 드릴게요, 이거는. 그래서 토지 장부가액이 100원인데 내가 얼마에 팔았냐면 150원에 팔았대요. 내가 회사가 100원짜리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150원에 팔았대요. 저 50원 이득이 발생한 거죠. 그 회계에서 어떻게 처분하냐면요.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토지라는 자산이 100원짜리가 나갔죠. 50원의 이익을 유형자산 처분이익 50원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세법 잘 봐보세요. 세법은 자산의 양도 금액이 입금이래요. 그쵸? 자산의 양도 금액이 입금이래요. 세법은. 그럼 세법 처리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산의 지금 양도 금액이 여기서 얼마죠? 150원. 이게 양도 금액이잖아요. 사실 처분 금액이 양도 금액인 거잖아요. 그럼 세법은요. 현금 150원이 모두 입금이 되는 거예요. 자산의 양도 금액이 입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응돼서 자산의 장부가액이 뭐가 된다고요? 손금이 된다고요. 자산의 장부금액이 손금이 된다고요. 여기서 장부금액이 얼마죠? 토지 100원. 토지 나간 100원이 손금이라고요. 그럼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한번 세무조정 해볼게요. 회계는 수익이 50원인데 세법은 수익이 150원이죠. 그럼 수익 입금을 100원 증가시켜야 돼요, 지금. 그리고 회계는 송금 비용이 전혀 없죠. 세법은 송금이 100원이 있죠. 송금 100을 증가시켜야 돼요. 어차피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니까 이거는 별도로 세무조정 안 해요. 생략하시면 돼요. 사실 회계와 세법이 같다요. 같다. 같지만 어쨌든 처리하는 뭔가 규정은 달라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지 뒤에 내용이 이해되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법은 한다라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다만 회계와 차이는 없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나오지 않는다요. 세무조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이렇게 양빵 조정 난다. 우리 실무에서는 이거. 상계돼서 양빵 처리 난다.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여기서 한 가지 뭔가 아시면 더 좋냐면 우리 자산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해요. 토지는 토지죠. 토지는 토지예요. 토지가 뭐 샌 안드레아스가 떠가지고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토지는 토지예요. 가치가 감소하지 않아요. 오르죠. 오히려 겁나 올라요. 그래서 토지는 감가상을 하지 않지만 어떤 느낌이 드셔야 되냐면요. 미래 시점에 손금이 돼요. 어떻게 손금이 되는 거예요? 자산의 처분가액은 손금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자산은 언젠가 미래 시점에 손금이 되는 거예요. 건물은요, 감가상각으로 손금이 되는 거고요. 토지 같은 자산은 처분하면서 손금이 되는 거예요. 자산은 언제나, 자산은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자산은 미래의 손금이다. 법인세법 내용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뭐 옷을 사고 이러면 비용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죠. 근데 대기업 사장님들은요, 뭐 자산을 사잖아요. 비용 처리할 수 있냐를 생각해요. 비용 처리할 수 있냐. 건물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로. 삼성전자의 감가상각비가요, 몇 천억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토지를 팔면요, 그게 비용인 거예요, 사실. 비용인 거예요. 토지 팔면 비용인 거예요. 차액이 과세되니까. 차액이 과세되니까 토지 처분한 가액은 송금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익은 150, 비용이 100, 차액이 50원. 이렇게 한 거나 이렇게 한 거나 같은데 법인세법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결국은 회계와 같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위에처럼 하는 방법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순액법 이렇게 쓰고요. 순액이다. 네팅 쳤다. 이렇게 법인세법처럼 하는 거는요. 총액으로 보여줬다라고 해서 총액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처리 방법만 다른 것이지 어차피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예요. 같다. 그래서 세무조항 없지만 이제 요 총액법 회계 처리를 아시면 뒤에 연관되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요. 기업 회계 기준은 재고 자산 외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뭐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처분 손익으로 계산한다. 이거죠. 50원을 처분 이익으로 계산한다. 이에 반하여 법인세법은 양도금액과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각각 입금과 송금, 즉 양도금액이 입금, 장부가액이 송금, 인정하면 입장을 취하고 있다. 총액법. 근데 양자 사이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무조항을 하지 않지만 뒤의 내용을 이해할 때 도움이 몇 개 될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산은 미래의 송금이다 생각하세요. 미래의 송금이다.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점의 송금이다. 감가상각이나 처분 시점의 송금이다. 그 다음 양가로 3번이요. 앞에서도 했어요. 자기 주식의 양도금액. 그래서 자기 주식의 양도금액은 입금에 해당하며 장부가액은 송금에 해당한다. 사실 양가로이랑 같은 거죠. 근데 왜 별도로 나와 있냐? 결과적으로 자기 주식 처분 손익이 입금 또는 송금에 해당돼요. 즉 처분 이익은 입금, 처분 손실은 송금이다예요. 왜 따로 나와 있냐? 기업 회계 기준이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차감한 금액은 자본잉여금 체크하세요. 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으로 봐요. 그리고 혹시 회계에서 자본잉여금 왜 배우는지 배웠어요? 회계에서 자본잉여금 왜 배우는지? 안 배웠죠? 잘 안 배울 거야 아마. 저도 합격한 후에 알았어요.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회사들이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는데 유동자산으로 보기에 유동자산이 뭐죠? 유동자산? 1년 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죠. 그쵸? 1년 내 현금화가 안 되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이잖아요. 부채를 거꾸로 하면 그럼 1년 내 갚아야 될 돈이 유동부채죠. 비유동부채는 1년 후 갚아도 될 돈이 비유동부채예요. 근데 기업의 유동자산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여러 가지가 좋아요. 일단 유동 비율이라는 재무 비율을 공시해야 되거든요. 유동 비율이 뭐냐면요.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회사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보면요. 이게 유동부채, 이게 유동자산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회사가 있었대요. 유동부채가 100원이고요. 유동자산 200이에요. 그럼 1년 내 갚아야 될 돈이 100원이 있다는 거죠. 1년 내 돈 들어올 게 200원 있다는 거죠. 이 회사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이 돈을 갚을 능력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부채가 100원인데 유동자산이 50원이래요. 1년에 돈 들어올 돈으로 1년 내 갚아야 될 돈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비율은 높으면 좋은 거예요. 높으면. 너무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높으면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투자했어야지 뭐 하고 있냐라고 주주는 이제 투자자들은 욕하는 거예요. 한 300% 정도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안 보면 유동자산으로 회사들이 공시하기 때문에 이 유동비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은 사실 유동성이 없는 자산인데 회사들이 그렇게 공시해가지고 유동비를 높여서 우리 회사 유동자산 많아 이렇게 공시하는 거 방지하고자 자본잉여금으로 봐요. 회계에서는. 회계의 태도인 거예요. 그냥. 그게 옳다 그렇다가 아니라 회계의 태도인 거예요. 근데 세법은요. 자기 주식을 뭐라 보냐면요. 제목에 써놓으세요. 양도성 있는 자산. 자기 주식에 이렇게 적어두세요. 양도성 있는 자산. 세법의 태도는 자기 주식도 팔면 돈이지. 자산이야 자산. 그냥 양도성 있는 자산으로 봐요. 그래서 양도성 있는 자산 이렇게 필기해주세요. 양도성 있는 자산. 그래서 자기 주식을 판 금액이 입금, 장부 금액이 송금, 차익이 결국 입금 또는 송금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근데 마지막 줄에 이제 이에 반하여 자기 주식을 태울 수도 있어요.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소각이죠. 소각. 자기 주식 소각은요. 회계나 세법이나 동일해요. 이거는 다 자본거래로 봐요. 근데 자본거래, 주주와의 거래가 자본거래잖아요. 회사랑 주주랑은 같은 놈들이에요. 사실. 주주가 모인 게 법인이에요. 그쵸? 주주가 모인 게 법인이에요. 결국 법인 돈은 주주 거예요. 그래서 자본거래는 입금도 아니고 송금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주식 소각이익은요. 입금 또는 송금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이랑 대조적으로 비교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각은 자본거래예요. 소각은. 근데 처분한 건요. 법인세법은 양도성 있는 자산을 판 거다라고 보지만
회계에서는 아까 이런 유동성 문제 때문에 자본 잉여금으로 보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를 세무조정하셔야 한다. 그게 아까 배웠던 입금산이 기타에서 배웠던 거예요. 입금산이 기타라는 예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다음에 양가로 4번에 자산의 임대료 보시면요.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적혀져 있네요. 만약에 자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임대하면 양가로 1번에서 배웠던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일시 우발적으로 임대하여 얻은 수익. 제목만 보셔도 되고요. 양가로 5번 자산의 평가이익이에요. 어떤 주식을 샀는데 기말에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확 올라요. 바이오 주식 때문에. 그래서 시가가 확 올랐으면 자산의 평가이익이 생기고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원칙은 입금인데 대부분 입금밀사님의 열거가 돼 있어요. 왜냐면 미실현 이익이니까. 미실현 이익이니까 대부분은 입금밀사님이에요. 대부분은 입금밀사님. 이 정도 느낌만 보세요. 오히려 입금밀사님이 훨씬 많아요. 두 번째 줄에 대부분의 항목은 입금밀사님이다. 그래서 이는 수익으로 예시한 것은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을 원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